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기적의 낭보가 전해지길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데뷔 첫 해에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 끼고 귀국한 LA 다저스 김혜성 선수. 어제 인천공항에서 인터뷰 도중에 갑자기 말이죠. 저분 좀 막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가 가리킨 곳은 김 선수 부친에게 1억 원가량 채권이 있는 걸로 알려진 1인 시위자였습니다. 야구 팬들 사이에선 갚는 게 도리다, 그럴 의무 없다, 갑론을박이 한창이더군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최영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달립니다. 자, 경기 여주시 월성동 LED 등기구 회사 앞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맛집이 따로 없어요. 니들 걸리면 국물도 없어 하신 최지혜님. 자, 그젯밤 포항 환호공원 주차장에서 지갑 주웠습니다. 파출소에 갖다 놨으니 꼭 찾아가세요 하신 배윤정님. 예, 조카 손주 주난이 다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 파티를 했나 봐요. 영화 범죄와의 전쟁 코스프레를 했네요. 어우, 너무 귀여워 하신 김채연님. 자, 우리 집 큰딸 박지원 29번째 생일입니다. 사반에서 생일 축하 받고 싶대요. 사랑하고 건강하자 하신 이연민님, 변준님, 이동성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뉴스 시롱!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한강공원 중국 군복 행진입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많은 논란을 낳았던 장면이죠. 자, 우리나라 안에서 이래저래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 안다면 세심하게 살필 법도 한데 이런 일이 좀 잦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한강공원에 선글라스와 체육복 또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대열을 맞춰서 걷고 있었습니다. 자, 10여 명씩 같은 유니폼을 맞춰 입고 저 붉은 깃발을 들고 행진곡에 맞춰 군대식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모습만 보면 뭐가 생각나나요? 중국이 떠오르시죠. 하지만 영상이 촬영된 곳 다름 아닌 한국, 우리나라입니다. 지난달 31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한국국제걷기교류전 행사 현장인데요. 이 행사에 100여 명의 중국인들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국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단합 행사가 아닌 것 같다, 군복은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사실상 서울 한복판에서 인민해방군 놀이를 한 건데 이거 좀 제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이렇게 우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광객들의 군복 차림을 단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군복이나 군용장구의 착용이나 사용을 규제하지만 옛날 군복이나 외국 군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2일에 경기 여주에서 열렸던 오곡나루 축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중국 제복을 입은 이들이 그 인민해방군을 상징하는 그 붉은 깃발에 그 휘날리는 무대를 보인 거예요. 그때도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일어나니까 많은 누리꾼들이 규모가 커지면 너무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게 군사적 행동 아닌가? 라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만약에 우리나라 분들이 베이징 한복판에서 우리 대한민국 육군 군복을 입고 저렇게 막 한다? 그거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공안에 체포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두드리 맞습니다. 예, 좀 역지사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자, 대낮 카페에서 자, 밝은 대낮에 카페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카페에 들어온 두 남녀입니다. 자, 남성은 여성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고, 자,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지금부터는 제가 굳이 영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공공장소에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렇게 대놓고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렇게 1시간을 넘게 애정 행각을 펼친 뒤에야 이제 가볼까나 하면서 기지개 펴고 가는 거 보셨죠? 정상적인 남녀 관계라면 백주 대낮에 카페에 와서 저런 짓을 안 쳐.
도대체 왜 저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제보자는 이제 울산에서 10년 넘게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고요. 어제 오후 2시 30분경에 저렇게 두 남녀 손님이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래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의 몸을 만지는 등 1시간 20분 동안 쉬지 않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란 행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손님들도 있었는데 CCTV 앞에서 눈치를 살피면서 저렇게 스킨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두 사람 약 3달 전부터 종종 저 카페에 왔던 손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여성이 얼마 전에 영상 속의 남성이 아닌 다른 이들과 카페를 또 찾았는데 여성의 남편과 딸로 추정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걸 뭐 좀 점잖게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성관계를 했습니다. 자, 남의 영업장에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자, 제보자 사장님 며칠째 지금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시금을 전폐하고 계신답니다. 그렇죠. 1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라고 해요. 이제 카페를 연 지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최초로 겪는 일이겠죠. 실제로 저 여성이 자주 이 카페에 이제 왔던 것 같은데 맨날 앉는 자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날따라 좀 안 보이는 구석자리로 가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런 행동들을 반복했고, 근데 뭐 사랑 표현 공공장소잖아요. 어쩌면 거기서 저런 행동하는 거 납득할 수가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저렇게 한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데, 만약에 다음에 온다면 그때는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그냥 가면 어떡해. 자, 분노가 확 치미는 제보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자, 어느 맑은 오후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중 뒤에서, 자 보세요, 뒤에서 쌩 달려오는 3인방 슝슝슝, 자 빠르게 추월해 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보세요, 우당탕탕탕탕 앞서가던 노인 어깨를 툭 치더니 그만 중심을 잃고 과당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치고 간 라이더 진짜 거치적거리게 라고 하는 듯 그대로 쌩 가버리는데요. 아니, 내려서 조치를 해야지. 자, 내려서 조치를 해야죠. 저렇게 그냥 가버렸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어느 자전거 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3명의 라이더들이 그 3인방 빠른 속도로 로드 자전거를 타다가 앞서 달리던 제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는데, 자 그때 마지막으로 달리던 라이더가 아래를 보고 달리다가 앞서 서행하던 어르신의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어르신이 남성의 어깨에 부딪히면서 떨어졌어요. 낙상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 앞서가던 라이더 중 2명이 지금 뒤를 돌아봤습니다. 분명히 돌아봤고요. 사고를 인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김하은 아나운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본인 차례가 오지도 않았는데 막 말을 했을 정도로. 박 변호사님. 법적인 문제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은 추월하겠다라고 정확하게 고지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뭐 지금 가보면 고의적으로 했던 모습 같기도 하고, 최소한 고의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정찰해가지고 조치를 취한 후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이게 도로교통법상에 아니면 특가법상에 도주 뺑소니 이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법적으로 사실 문제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또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알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저렇게 그냥 갈 수 있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공부할래 벌설래. 예전에 그 미안하다 사랑하다에서 뽀뽀할래 나랑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희 아이는 매일 학교에 다녀오면 그날 있었던 일을 저에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곤 하는데요. 하루는 아이가 팔이 아프다고 하길래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서 있었던 겁니다. 당황한 저는 아니 뭘 잘못했길래 벌을 쓴 건지 물었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서는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 얘들아, 수업 시작했으니까 집중. 쌤, 공부하기 싫어요. 싫어. 흥진아, 너 공부할래 아니면 벌 설래? 공부 싫은데. 그냥 벌 쓸래요, 벌. 그래, 좋아. 그럼 넌 오늘 수업 듣지 마. 자, 손 제대로 들어. 팔 아파. 제대로 들어. 내리지 마.
그렇게 40분 내내 수업도 못 듣고 교실 뒤에서 손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팔이 아파서 꿈틀거리면 단호하게 움직이지 말라고도 하셨대요. 나중에 여쭤보니 선생님께선 특별히 저희 아이를 예뻐하다 보니 지나친 장난을 쳤다. 그러니까 본인 장난이 지나쳤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수업을 통으로 못 듣게 하고 벌을 세운 게 단순히 장난이라고 싶은 생각도 들고 왜 중간에라도 이만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셨는지 내내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5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선생님입니다. 형진 어머님, 제가 사과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하고 형진이는 평소에도 격이 없이 장난칩니다. 아니 무엇보다 이렇게 해놔야 손 들고 있기 싫어서라도 형진이가 공부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 조금 예민하신 거 맞다. 동그라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자 학부모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웃겨 진짜. 아니 선생님이나 장난이죠. 우리 형진이 입장에선 다큐라고요. 40분 내내 손 들고 있는 게 어떻게 장난이에요. 그리고 적당히 있다 들어오라고 하셨어야지. 그게 어디 예뻐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X. 자, 일단 최영진 평론가님요. 네, 일단 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에서 저는 유치원에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때를 쓰면 단호하게 혼내달라. 저는 이렇게 일단 얘기하는 입장인데 네. 저는 그래도 요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벌의 강도 같아요. 그러니까 벌 세운 거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무려 40분 동안 손을 들고 시켰다? 이거는 사실은 어른들도 굉장히 견디기 힘든 벌이거든요. 요 강도에서 40분은 좀 심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교수님. 네, 저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고민과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10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한테 40분은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10분에서 전 20분도 긴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좀 강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설명도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딱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다시는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해서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납득이 될 텐데 너무 이제 예뻐해서 내가 장난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자, 일단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요. 5학년이라는 게 커요. 5학년 정도 되면 판단을 다 할 수 있어요. 만약 1학년이다 아니면 뭐 유치원 뭐 그 정도 다니는 정도다면 사실 불가능하고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이는데 본인이 선택을 했어요. 공부할래 벌 쓸래. 그리고 40분 동안 이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이래 들었을 거예요. 그냥 안 보면. 그리고 본인이 공부할 것 같으면 이래 갖고 가면 돼요. 그냥 내리고. 그 판단이 안 쓸까요? 그러니까 요새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교권이 좀 침해되는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 그거 모르지 않으실 것 같고요. 아마 적절하게 했는데 만약에 이 학생이 공부할 것 같으면 이래 있다가 아이고 힘드네. 에이 공부하자. 그럼 들어가면 선생님이 공부해라 그랬을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 편을 좀 들고 싶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오성엄마님께서 선생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두면 어제 그 선생님한테 욕설했던 여중생들처럼 된다고 교육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설명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대박님께서도 그래도 40분은 너무했다고 이 체벌의 강도에 대해서 좀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란고님은 선생님 장난이라는 말 자체가 대처를 잘못한 것 같다라고 박상희 소장님처럼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예. 겨울에도 슬림해 보이고 싶으니까 앞, 옆, 뒤 3D 핏으로 완벽한 라인 설계. 입는 순간 라인이 잡힌다. 네파 프리미어.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에선 정교한 터치가 생명. 11초 안에 정확하게 담아야 하니까. 오케이, 준비 끝. 11초 동안 최대한 많이 담아라. 11초 장바구니 챌린지. 알리익스프레스. 감기 시작했다. 탕콜 마셨다. 감기 시작했다. 탕콜 마셨다. 감기 시작했다. 탕콜 마셨다. 마시니까 빠르다. 감기엔 판콜. 프로는 돋보인다. 함께할수록 New iPhone 17 Pro. 프로가 프로를 만나다. SK텔레콤.
자동차 한 대가 도로 위를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다른 차량을 쫓고 있는 건데요. 어디 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뒤쫓아간 차량의 목적지는 다름 아닌 지구대였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좀 주목해 주십시오. 황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심각한 사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자, 지난 6일 새벽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주로 고발하는 유튜버가 새벽에 이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다가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직접적으로 경찰 신고가 대기하다가 직접적으로 그 게시물 제목을 발견한 다음에 작성자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그 후에 아주 기막힌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자, 미성년 성매매 관련 글을 발견하고 그 작성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자,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 게시물이 유독 이 유튜버 눈에 띄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초등학교 6학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이 아이가 명동 쪽에서 며칠 전에 했었는데 그게 초등학생이라고 하길래 야, 초등학생이 말이 되냐, 누가 초등학생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냐고 다른 걸 신고하고 있었는데 이쪽 인천 쪽에 갑자기 초등학생 한 번에 40만 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 초등학생 아이가 이렇게 지능적으로다가 게시물을 올려놓는 게 의아했었어요. 그래갖고 또 저희가 폭주가 있을 가능성도 크다. 현장에서 여자한테 도착했다고 하니까 여자가 나온 거예요. 너무 아이가 어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이건 진짜 못됐다. 그건 얘가 너무 어려갖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 경찰이 그냥 인계를 하겠다. 초등학교 6학년생 여자아이가 나와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해도 좀 너무합니다. 예, 그날 유튜버의 눈에 띈 게시물은 신체 정보와 함께 6학년과 만날 사람 페이는 40만 원 받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설마 초등학생이겠어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혹시 그 아이 뒤에 나쁜 어른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성자에게 메시지 보냈고요. 인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약속 장소에는요. 분홍색 머리띠를 한 딱 봐도 어려 보이는 여학생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경찰에 신고해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일단 여학생의 동태를 살피며 잠복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얼마 뒤에 근처 골목에서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차량 한 대가 나타났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차에 여학생이 올라탔습니다. 자, 그 수상한 차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타는 걸 본 유튜버 곧바로 시동을 걸고 추격합니다. 도로 위에서 한참 동안 그 추격전이 벌어졌다 멈췄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직접 만나보시죠. 내려. 사실 미성년자 성매매 뭐야? 저희가 이거 추격해갖고. 나와보세요. 자, 도장 씨, 제가 이거 알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하지 말고. 아저씨, 잘 들으세요. 내가 이거 사실하지 말라고. 블랙박스만 확인해도 되는 거예요. 네, 블랙박스 확인해도 돼요. 없고요. 저는 일단 뭐 성매매 들어가는 단어조차도 얘기할 적도 없고 내가 얼마 정도 얼마 안 나가는데 이런 건 한 적도 없고 그냥 이게 절반은 누가 봐도 절반 사기인 게 딱 나오죠. 아니죠. 자, 보세요, 선생님. 자, 지금 성매수를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떳떳해요? 목소리가 커? 떳떳하기도 떳떳하고 일단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자, 누군가 뒤에 따라붙었다는 걸 눈치를 채고 이 차량이 막 속도를 내더니 신호 위반을 하면서 도로 위를 막 질주했습니다. 유튜버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차량을 뒤쫓았는데요. 한참을 도망치던 차량이 멈춘 곳이 황당하게도 인천의 한 지구대였다는 겁니다. 아하. 자, 이것도 의아한데 예. 차에서 내린 남성의 태도 보셨듯이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려다가 쫓긴 사람이라면 저렇게 당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 블랙박스 오픈할 수 있다. 나는 성매매라는 단어도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유튜버를 향해서 누가 봐도 조건 만남 사기인 게 딱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 교수님 그러니까 조건 만남 사기, 저 유튜버와 이 초등생 여자아이가 날 잡으려고 함정을 팠단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 남성의 주장은 유튜버와 여학생이 미리 짜고서 조건 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해서 그다음에 돈을 갈취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제발로 갔다 경찰서로. 네. 저희 사건반장에서도 이렇게 뭐 10대 아이들이 성인 남성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후에 갑자기 맞아요. 쳐들어가가지고 막 돈을 요구하고 때리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본인은 이제 그거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조건 만남 사기에 지금 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지구대로 간 겁니다. 이 유튜버는 너무 황당해서 본인이 여태까지 채팅을 본 거, 이 아이 여학생이 쓴 거 다 보여줬어요. 뭐 그런 와중에서도 이 남성은 그냥 뻔뻔하게 웃고 있었다고 하네요. 자, 일단 뭐 그거 조건 만남 사기다 이거는 이 남성의 주장이고 시시비비는 경찰이 가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 남성이 그 여학생을 태우고 지구대로 갔기 때문에 초동 수사는 이제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유튜버가 경찰의 그 초동 수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꼽았는데요. 여학생과 남성을 분리하지 않고 조사했고 수사도 꼼꼼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제 불만을 내비친 겁니다. 자,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구대는 초동 조치만 하고 본격적인 수사는 관할 경찰서 담당이라 우선 한 공간에서 이 두 사람의 진술서를 받은 뒤에 이후 조사는 장소를 분리했다라고 전했고요. 또 오늘 그 담당 수사팀이 또 정해졌습니다. 예. 남성의 휴대전화 조사 여부는 수사 상황이라서 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거고요. 경찰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조건 만남을 위해 만났던 게 맞고 하하. 여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경찰에 남성이 성추행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방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성매수를 시도했던 남성과 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은 조건 만남을 위해서 만났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차 속에서 남성이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해당 유튜버 함정을 팠느냐? 아니요. 전혀 저 여학생을 모르는 관계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남성은 20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반 성매매는 성매매법에 따라 처벌이 되지만 이런 아동에 대한 성매매는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고요. 이게 시도할 때 미수도 사실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하게 처벌이 된 상황이고 지금 성추행 당했다 부분도 지금 확인을 했던 또 확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블랙박스라든지 진술을 확인해서 성매매까지 약속이 있었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유튜브는 뭐 그런 얘기합니다. 같은 아이를 5번씩, 10번씩 이렇게 잡은 적도 있고 또 성매매 반복해서 하는 사람도 많다면서 이 유튜버가 뭐 미성년자 성매매 같은 거 막기 위해서 이런 유튜브를 하긴 하지만 현실이 좀 암담하다고 그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저 성매수 시도 남성은 본인이 지구대로 제 발로 찾아가면 알리바이가 뭐 성립이 될 거다라고 자기 깐에는 본인 착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앞뒤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블랙박스하고 이 피해 이 아동의 진술 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다면 강제추행죄도 아마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성년자 성매매 강제추행이기 때문에 성매매는 또 미성년자 성매매가 되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교수님, 근데 이 해당 유튜버 분께서 꼭 좀 해달라고 했던 말씀이 있어요. 네. 특히나 이 초등생 여자아이는 이미 본인이 한번 잡았던 아이다. 그런데 이제 뭐 포주에 의한, 이른바 포주에 의한 강제적인 성매매가 아니라면 결국 이런 아이들은 나이가 너무 어리고 또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들만 주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또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과연 어리다고 그냥 계속 봐주기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지금 사회에서도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도 이거는 강력하게 규제가 있어야 돼요. 아이에게 보호도 있어야 되고 교육, 교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아이가 안전한 곳으로 왜 이 아이가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집에서 이 아이가 살 수가 없다면 쉼터라던가 기관으로 보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제로라도 어떤 교육이나 교정이 들어가야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이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보호해주는 자도 없고 보호해주는 기관도 없고 이 아이가 사실상 길거리에 버려진 거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강력한 규제와 함께 아이의 보호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인천의 한 횟집에서 손님들이 난동을 벌였다는 사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일행끼리 다투다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주방 앞에 있던 흉기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예, 오늘도 참 공교롭게 또 아프니까 사장이다. 뭐 이런 또 얘기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천의 한 횟집에서 벌어진 사건부터 볼까요? 네, 지난달 30일 밤 11시 20분에 인천의 횟집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 사장님도 뭐 이것저것 장사한 지 10년이 됐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다라면서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당시 횟집에는 남성 손님 3명, 남녀 손님 2명 이렇게 이제 두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리고 직원은 주방이 뭐 1명, 홀 여직원 1명, 남성 직원 1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남자 손님 3명이 있던 테이블이 점점 막 시끌시끌해요. 시끄러워지기 시작해서 직원들도 좀 뭔 일 날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그 테이블을 예의주시하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자 손님 3명이 서로 싸우면서 휴대전화를 뭐 집어던지기도 일어났어. 하고 소주병을 들어서 뭐 때릴 듯 위협하는가 하면 저 보세요. 예, 위협하는가 하면 또 뭐 머리카락을 뭐 쥐어잡아 흔드는 등 진짜 살벌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이 불똥이 옆 테이블까지 번진 겁니다. 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같이 천당 가자. 당시 횟집에 있었던 직원 얘기 들어보시죠.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핸드폰을 집어 던지더라고. 끝났나 싶었더니 또 옆에서 또 병 들고 뭐 자기 머리를 막 자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자분이 뭐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시비 걸어서 죽이네 사네 마네 하면서 막 주방까지 막 와서 칼 찾으려고 막 하고 같이 천당 가자 오늘 막 이러면서 가위통에 가위를 들고 또 쫓아가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말렸죠. 가서. 아, 교수님, 이 식당에 정말 이 온 모두 널려 있는 게 다 흉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주방에는 칼이 있고 밖에도 이제 음식점이니까 가위도 있고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싸웠답니다. 뭐 휴대전화 던지고 소주병 막 깨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너무 시끄럽고 좀 위협적이니까 옆에 있는 테이블에 계신 분들께서 좀 불편한 기색을 냈나 봐요. 그랬더니 뭐 그중에서 2명의 남성이 지금 큰 문제인데 흰 옷 입은 자와 검은 옷 입은 자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흰 옷 입은 자가 그 옆에 테이블로 가서 막 시비를 걸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이거는 일촉즉발의 상황 같다. 그래서 가서 이제 막 말렸습니다. 근데 말리고 있는 그 시점에서 검은 옷 입은 자가 왔다. 주방으로 막 가더니 흉기 어딨냐고. 칼 어딨냐는 거죠. 흉기 어딨냐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이 직원들께서 굉장히 좀 센스가 있으세요. 예. 소주병도 치우고 흉기도 다 숨기시고 못 들어오게 막 막은 거예요. 몸을 다 이렇게 막아서. 그래가지고 간신히 또 막았는데 아까 또 그 흰 옷 입은 남성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방 앞에 테이블에 가서 가위를 갖고 나오더니 여기서 그 다른 손님들한테 가서 같이 천당으로 가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또 직원이 간신히 말렸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저 불똥이 직원분들한테 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사장님이 외부에 있다 보니까 CCTV를 손에 가위 있다. 확인해서 이 영상을 확인한 겁니다. CCTV 확인해 보니까 진짜 정말 큰일 날 뻔했고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직원들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말리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나는 상황까지 연출됐을 것이다 라고 됐던 상황이고 나중에 경찰이 출동하긴 해요.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인적 사항만 뭐 단순히 받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주문하던 손님도 못 받고 주문한 손님들 나가고 또 못 받은 손님도 있고 영업 손실이 크지요. 그럼요. 특히 지금 온몸으로 막은 여직원이 있습니다. 예. 팔 인대가 다 늘어났다. 아이고. 다쳤다고 해서 그날 이후로는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지금 아직까지 손님들이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업방해, 업무방해죄 당연히 성립하고요. 또 다른 손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협박죄나 뭐 폭행죄까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 저 짓을 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고 찾아오지도 않았다. 아하. 자, 진상 손님들 싸움 말리다.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를 쳐야만 진상이 아니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룸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고 난 뒤 뒷목을 잡게 됐다는 파스타집 사장님의 제보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지난달 25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파스타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자 손님 4명이 외부 음료 4잔을 들고 이제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룸으로 들어갔어요. 스테이크에 소주 3병을 시키고 계산까지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상적이죠. 자, 그런데 손님이 떠난 뒤에 방에 들어가 보니까 펼쳐져 있는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CCTV 속의 모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왜요? 영상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자를 쓰고 구석에 있는 남성이 주머니에서 지금 담배를 꺼내는 겁니다. 옆에 앉은 일행이 자연스럽게 라이터를 건네고요. 밀폐된 방 안에서 담배 연기를 폴폴 풍기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자, 매장용 유리컵을 재떨이로 사용하기까지 연초를 합니다. 피네 지금. 맞습니다. 자, 이때 앞에 앉은 남성, 자, 룸에 설치된 CCTV랑 눈이 딱 마주칩니다. 지금 보고 있는 모습 보이죠? 예. 그러면서 담배 피우는 남성을 말려보는데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일행은 흡연하는 걸 들킬까 봐 자, 추가로 술을 주문하는데 직접 룸 밖으로 저렇게 나가서 술을 받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완벽 범죄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아, 저 순간 저 사장님은 이 손님 되게 착하다. 주문 부르지 않고 자기가 직접 와서 이렇게 주문을 하시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혹시나 만약에 들어오면 담배 피는 모습이 아마 포착될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한 건데 야, 요즘 실내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식당에서 담배 피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거의 정착이 됐습니다. 예. 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거의 다 지금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걸 하게 되면 업주가 과태료 부과를 받긴 또 받습니다. 본인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구석에 앉아가지고 담배도 자연스럽게 꺼내고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붙여주는 건네기도 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거는 물잔에 술잔이라 해야 되나요? 거기에 유리컵에 담배째를 털기도 하고요. 세상에. 그러지 말고 테이크아웃 잔에도 그래도 해라라고 하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기도 하고 일단은 사장 말씀은 이게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은밀하게 안 걸리게 저렇게 계속 반복하려고 했고 또 담배 냄새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잿더리로 쓰였던 그 컵, 매장 컵 사장님 너무 화가 나서 버리셨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 더 화가 나는 상황을 맞닥뜨렸다는데요. 파스타집 사장님 얘기 그리고 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들어보시죠. 들어가니까 갑자기 여기서 담배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해서 뭐지라는 생각이 이제 보니까 담배꽁초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 관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시청에 전화했더니 저희 가게를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생검사를. 아니 저희가 신고했고 저희가 담배 핀 것도 아니고 저희는 피해자인데 보건소에 연락을 하라고 해가지고 일단 알겠다 정도만 얘기를 했고요. 흡연 과태료 관련해서는 현장 적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CCTV를 목적 외로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그 영상에 해당되는 분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영상에 나와 있는 본인 있으시나요? 흡연하신 분? 그분한테 우리가 좀 자, 사장님 하시잖아요. 아니 실내에서 담배 피고 그 쟤를 잔에 털었는데도 이게 처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타 가게 사장님은 맨 처음에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경찰에서는 관할이 아니다. 행정처분을 내려 하는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전화를 했어요. 당시 주말이라 시청 당직 직원이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 해당 직원은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민원인이 식당을 신고하면 검사를 하러 나가게 되어 있는데 주인이 신고한 경우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이후 보건소에도 연락을 해봤더니 흡연 과태료는 현장 적발이 원칙인데 만약 CCTV를 활용할 경우에는 CCTV에 흡연하는 모습이 찍힌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정보 때문에. 아, 사장님은 저 손님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그 사람의 허락까지 받아야 되냐. 그나마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니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분통을 좀 터뜨렸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렇게 잘못한 사람 신고하는데 그 사람 허락을 맡아야 돼. 이런 나라에서 무슨 신상 공개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얼굴 공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 사람 허락받지 않고서는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게 사실 답답할 겁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김장철을 맞아 한 가정집이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자,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성이 있는데요. 혼자서 고춧가루 포대를 옮기며 힘쓰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한 여성. 자, 겉보기엔 화목해 보이는 가족인데 대체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자, 오늘은 찬바람만 불어오면 허리부터 막 욱신욱신거린다는 한 4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네, 이 남성은 7년 전에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혼전 임신을 해서 좀 급히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낳으니까 양가 부모님의 도움이 좀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자의 부모님은 너무 멀리 계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가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님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평소 때는 유치원이나 돌보미 이모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급할 때는 장인 장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도움을 받았는데 감사하다고 이제 20만 원을 드렸다고 해요. 근데 장모님께서는 내가 손자한테 사 먹이는 간식, 밥, 그리고 또 사주는 장난감까지 합치면 이거의 3배는 줘야 된다면서 이렇게 좀 툴툴 거리셨다고 합니다. 아, 따따블은 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자, 따따블 줘야 된다. 돌봄비가 부족하다는 건데 그거를 이 사위에게 몸으로 때우게 합니다. 자,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쯤이면 우리 김장을 하잖아요. 김장철이 되면 어김없이 장모에게 연락이 와요. 마당에 있는 주택에 살고 있는 장인과 장모는 매년 직접 김치를 담그시는데 자, 그때마다 아들 이번 주말에 김장하자. 자네가 아들 같아서 부탁한다. 이러면서 사위인 사연자를 꼭 불러내서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김장 양이 또 가족만 먹을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장모님이 손이 커서 동네 친지들한테 나눠준다면서 아주 대량으로 김치를 담궜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아들 돌봐야 한다면서 집안에만 있었고 이른 아침 정말 새벽부터 사연자는 혼자서 고무통 옮기고 고춧가루 포대, 배추 나르고 진땀을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물론 김치를 직접 담그는 건 장모님 몫이지만 이 김장이 끝나고도 대야 닦고 고무통 닦고 바닥 물 청소하고 이 모든 그 뒷정리가 사연자의 몫이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김장은 예고편이었을 뿐 지금부터가 시작. 자, 사위 역의 최영진 평론가, 장모 역의 박상희 교수, 미니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아들, 그 고무통 그거 좀 창고에 넣어줘. 기왕 열심히 한 거 마무리까지 완벽해야지. 예, 아까 부탁하신 그 차 청소 끝나면은 저희가 바로 옮겨드릴게요. 그래 봐. 맞다. 내가 차 안에다가 그 고춧가루를 좀 흘렸네. 그것도 좀 꼼꼼하게 닦아주게. 네네. 근데 장모님, 저희 밥은 언제 먹어요? 아까 치킨 시켜가지고 지금 다들 먹고 있어. 자네도 빨리 안 오면 닭다리는 없네. 박 변호사님. 네. 아니, 김장 담근 날에 닭을 먹습니까? 수육 보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납득하기 없으면 치킨, 치맥, 맥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은 치킨 이런 걸 시켜서 먹기도 하고 또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 치맥을 진짜 마셨다고 합니다. 술이 좀 오른 장인은 사위한테 노래 불러봐라 그런 요구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럼 사위가 흥에 또 분위기에 못 이겨서 노래를 부르면 야, 노래 부르라고 시킨 때는 언제고 야, 너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라고 이렇게 무안을 줬다라고요. 이렇게 장인의 말실수 아닌 말실수가 좀 많았다고 하는데 예전에도 이 사연자 집에 가가지고 야, 이 좁아 터진 집구석 이거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평소 자긴 장모가 부르면 일은 많이 도와줬지만 약간 무시당하는 말투, 기분이 매우 안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장인 장모의 충격적인 비밀이 뾰로롱. 예, 그 작년에도 어김없이 사연자는 하루 종일 김장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연자의 아들, 그러니까 손주죠.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주가 장난감을 두고 왔다 찾아줘 아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연자가 다음 날 일요일에 처갓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장난감 찾으러. 자, 그런데 연락도 없이 찾아온 사연자를 본 장모님은 이게 무척 당황해하는 거예요. 왜요? 장난감 내가 찾아줄게. 여기서 기다려.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그러면서 안으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백년 손님을 문 앞에다 세워놓는다고요? 그렇죠. 당황해하면서. 이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사연자는 슬쩍 이제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곳엔 아내의 오빠, 그러니까 형님이 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예. 식탁 위에 치킨이 아니라 어제 사연자가 땀 흘리며 담갔던 그 김치에 따끈따끈한 수육까지 곁들여서 한창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사위는 치킨 주고 네. 아들은 수육 주고. 네, 좀 아들, 형님이죠. 아내의 오빠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혼을 해가지고 지금 돌싱인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보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김장할 때는 사이가 아니라고 다음 날 와서 수육 먹는 일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아들한테는. 근데 뭐 사실 왜 이러냐고 따져 물으니까 혼자 사니까 잘 안 먹잖아라고 얘기도 했다 하고 또 장모님 하는 말이 그 수육 같은 거 먹자고 하면 왜 그때 못 서운하다고 하니까 당일날은 못하지만 다음날 먹는 거는 괜찮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너무너무 서운한데 그때 갑자기 옷이 하나 눈에 들어왔는데 그 옷이 어딘가 형님 옷이 나 찍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옷을 입고 있었길래? 자, 그거 사실은 이 사연자가 장인에게 선물했던 고가의 브랜드 셔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갖고 싶다고 해서 직접 사드렸던 건데 그걸 아들한테 홀라당 줬던 겁니다. 이걸 보고도 정말 너무나 황당했는데 사실 이 사연자가 더 서운하고 화나는 점이 뭐냐면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장인과 장모가 유독 사위에게만, 그러니까 사연자한테만 아끼는 기색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함께 외식을 하거나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면 결제를 할 때마다 꼭 뒤로 물러서면서 아유, 애들 돌보느라 돈이 없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사위한테 사이트 링크만 이렇게 툭 보냈던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사달라는 거죠. 결국 참다 못한 사연자가 그간에 쌓였던 속상함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장인 장모는 아이, 겨우 수육 때문이야 그러냐, 이게 그렇게 따질 일이냐 라면서 오히려 사위를 나무랐습니다. 자, 이 장인 장모가 쏘아 올린 수육 한 점 때문에 결국 장서 갈등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 사위 역의 최영진 평론가, 장인 역의 박지훈 변호사,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요즘 좀 바쁘나? 다음 주말에 뭐 시간 좀 있나? 아, 장인어른, 설마 또 김장하시게요? 나는 뭐 하지 말자 할게. 네 장모가 고집을 부리고. 야, 이 말 좀 들어봐라. 자네가 좀 와서 도와주면 안 되겠나? 장인어른, 정말 너무하십니다. 아니, 저기 형님은 그냥 냅두고 맨날 저만 허리 빠져라 일 시키고. 수육도 나 빼놓고 먹었잖아. 반말하네 이게. 그 수육 그 타령 아직까지 하나? 뭐 남자가 그 고기 한 점 가지고 꽁해가지고 고기 그래 사줄게. 아버님, 그러니까 고기 한 점요? 그건요 제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아무튼 올해 김장 저 안 가요. 와라이. 자, 일단 여기 계신 두 사위분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영진 평론가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저 안 갑니다. 진짜.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의심이 드는 게 그 형님이 이혼하셨잖아요. 예. 이거 저 두 어른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닙니까? 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지금 계속 일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온 거예요. 이번에는 딱 가지 않고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은요? 저는 멀어서 안 가는데 원래 안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면 조금 이게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다면 이번에 한해서는 가지 마는 게
안 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교수님은요? 네. 지금 이제 김장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가정은 정말 좀 서로 배려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문제는 사위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존감에 타격을 입고 있다는 거고, 아내는 중재를 안 하고 있다는 거고, 그 장인 장모님은 배려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되면은 더 오해가 커질 수 있고 상처가 커질 수 있고, 이러다 보면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위는 또 장인 장모님이 나쁘신 분들이 아니에요. 애기들 다 봐주시고, 사실 20만 원은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내는 정말 남편이 이렇게 상처받지 않게 중간에 조정을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이 장인 장모께서도 정말 사위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정말 아들과 흡사하게 사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김장도 그렇고 용돈도 그렇고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치 그냥 좀 어지간하면 사서 드세요. 예. 별별 박 변호사님 사 먹으라고요. 그렇습니다. 수육도 사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예. 훨씬 맛있어요. 예.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퍼레이드가 한창인 축제거리, 형형색색 레이저 조명이 반짝반짝, 자,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지는데요. 화려하게 꾸며진 퍼레이드 차량이 천천히 앞으로 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리고 축제 분위기가 점점 폭군후군 달아오릅니다. 불안합니다. 자, 그 순간 불꽃이 번쩍 튀더니 차량에서 폭발이 발생합니다. 연속적인 폭발에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날아다니는데요. 이건 예정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불꽃놀이 장식이 설치된 차량에서 폭발이 일어난 걸로 보이는데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여기는 공합 대합실입니다. 여성이 남자친구의 가슴을 꾹 팔로 눌러대면서 연신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온 대합실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두 사람의 말다툼 점점 격해지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착착 휴대전화로 동영상까지 찍기 시작합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자, 근데 이 여성의 난동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에 타서도 버럭 소리를 지르고 급기야 아우 울음까지 터뜨리는데요. 승무원들이 다가가서 진정 좀 하세요라고 말려도 여성은 막무가내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 여성 대합실에서 말다툼을 벌인 남자친구와 같이 앉고 싶다는 이유로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거랍니다. 결국 이 커플 항공사 매뉴얼에 따라서 강제로 하차당했고 항공편 출발은 90분이 지연이 됐는데요. 세상에 이런 민폐도 없네요. 다음 이어갑니다. 쓱쓱 조리대를 청소하고 있는 주방 직원. 물이 펄펄 끓고 있는 냄비 옆을 닦고 있는데요. 조리대의 음식 물을 바닥으로 척척 쓸어내며 사용한 도구. 보다시피 이게 빗자루입니다. 빗자루로 조리대를 태연하게 싹싹싹 열심히 닦아내는 이 직원. 근데 이번에는 빗자루를 또 냄비 안에 이렇게 어디요? 냄비 안에 쏙 이어가 청소를 하면서 냄비 안에 쏙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신입 직원 빗자루가 청소 도구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식당 측은 영업을 중단했고요.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당은 첫째도 위생, 둘째도 위생이죠? 행주 좀 써라.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